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전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원가 배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배분은 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의가 의가 자 공통 원가랑 간접 원가를 원가 대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봅시다. 원가 배분 목적은 최적의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경영자의 동기 평가, 성과 평가를 위해서 재무지표 작성을 위해서 제품 가격 설정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말문제로 나오니까 인과관계 배분 대상 원가와 배분 대상 대상 간의 인과관계를 통하는 것이고요. 부담 능력은 이제 그 부담 능력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큰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이나 매출액이 큰 부서다 그러면은 그 원가를 부담할 능력이 크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은 거고 수혜 기준은 이제 혜택받은 기준인 거죠. 공통비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에 따라 하는 것을 수혜 기준이라고 하고 공정성, 공평성, 배부 기준은 공정, 공평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했었어요. 그죠? 요거 다 원가의 큰 틀을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가 배분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요거면 이제 화살표로 써놨죠. 부문인데요. 부문 간에 먼저 첫 번째로 부문 간의 제조 원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소를 잘 잡아야 돼요. 공부할 때. 그래서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 보조 부문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것이 식당이나 수선입니다. 식당이나 수선은 사실 제조 부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만든 뭐 현대자동차 뭐 생각해봐요. 그럼 식당 부분이나 수선 부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만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만드는 부분이 이제 조립이나 절단 이런 데서 만드는 거겠죠?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보조 부문도 이 제조 부문에 필요한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도 이 조립 부분 원가 또는 절단 부분 원가인 제조 부문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화살표를 하는 거예요.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를 통해서 할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이 4단계를 안 그리고 처음에 공부하니까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아 그냥 이런 거구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요건 이제 이론 문제로만 나오는 거니까 자 봅시다. 1단계는요. 부문 간의 이 직접비 각각의 부문 간의 직접비를 배분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로 부문 간의 간접비가 있어요.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끝났어. 부문 간의 원가 배분 완료. 원가 배분 완료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원가 배분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부문이 완성이 됐겠죠? 그 원가를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 부문에 있는 걸 제조 부문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조 부문 이 토탈 원가가 다 이제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 그걸 제품을 뿌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첫 번째 1단계부터 봅시다. 1단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이랑 수선을 제가 예를 들었죠. X 보조 부문으로 봤습니다. 보조 그리고 요 두 개를 제조로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예시. 그죠? 자, 그럼 1단계 뭐예요? 직접비 각각의 부문 간에 각각의 부문에 식당인 식당, 수선, 조립, 절단 이런 데 각각 직접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직접비를 다 이렇게 다 배분을 하는 거예요. 원가를 집계하는 거죠. 집계.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 게 식당 부분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세기나 건조기 이런 것들은 식당에서만 발생하는 직접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식당 부분에 배분해야 되고 수선 부분 수선하는데 이런 수선 기계가 있어. 수선 기계는 수선 부분에만 발생하는 직접비죠. 그 감가상각비 수선에 배분하는 것이고 조립도 조립에 절단도 절단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예시 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취급비 끝났어요. 2단계 갑시다. 2단계는요. 간접비예요. 간접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인데 뿌려야 되죠. 각각의 부문에. 대표적인 게 공장이에요. 공장. 이 공장 안에는 아까 봤던 보조 부문이랑 제조 부문이 같이 다 있잖아요. 공장에. 그럼 이 공장에 감가상각비도 원가가 발생하죠. 그쵸? 이걸 뿌려야 될 거 아니야. 각각 보조 부문이나 제조 부문에. 맞아요? 그래서 식단 부분, 수선 부분, 조립 부분, 절단 부분에 뿌려야 되는 이걸 간접비죠. 그럼 어떻게 뿌려야 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에 제시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식당이다. 식당, 수선, 조립, 절단이다. 그럼 면적이 제일 낫겠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한 시간 이런 것들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뭐 공장 전체 이건 공통이잖아. 공통. 간접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직접 뭔가 아까 1단계에서 했고요. 간접은 2단계에서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각각 지금 이렇게
식당은 건조기나 식세기의 감가상가, 간접은 공장 전체 마찬가지죠. 수선은 수선기계 공장 전체, 조립은 조립기계 공장 전체, 절단 절단기계 공장 전체. 제가 이거 든 건 예시예요, 예시. 여러분 쉽게 설명하려고. 맞아요?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2단계까지 해가지고 각각의 부문에 원가 배분이 끝난 거예요. 원가 배분. 자, 각각과 원가가 다 이제 지켜야 됐겠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보조 부문에서 이제 제조 부문으로 이제 부문으로 원가를 넘겨야 토스래, 토스. 토스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린 두 가지만 공부할 건데. 자, 보조 부문 아까 설명 다시 한번 하면은 이거는 제조 부문이 아니죠.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 그죠? 보조하는데요. 하지만 이 원가도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요. 식당이나 수선비가 없어봐. 그럼 그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요렇게 옮기는 겁니다. 됐어요? 주소 잘 파악해야 돼요.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전체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조 부문비의 배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봅시다. 요렇게 다 띄워놓고 봅시다. 보조 부분의 배분 기준. 배분 기준은 예를 들어서 뭐 동력 부분이다. 그럼 사용 전력량으로 해야 되고 수선 부분이다. 그럼 수선 횟수는 수선 유지 기간, 시간. 그죠? 이건 문제에서 제시되는 거예요. 예시. 식당이야. 식당은 밥 먹는 수에 비례하겠죠. 종업원 수에 따라 배분을 해야겠지. 맞아요? 뭐 구매야. 구매 수나 주문 수. 이건 이제 예시를 든 거고. 자, 이제 방법이 이렇게 직접 단계 상호인데 상호는 제가 설명만 드릴 거예요. 우리가 전산의 1급에서는 요거 안 하고요. 요 두 가지만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할 겁니다. 요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처음 여러분들이 낯서니까 어려운 거예요. 낯서니까 쉬운 겁니다. 갑시다. 쫙 이렇게 있네. 직접이에요. 직접.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조 부문을 제조로 지금 옮겨야 되잖아요. 좀 그죠? 옮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직접 배분. 직접 배분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봐. 보조 부문 간의 용역의 수수관계. 보조 부문 간의 용역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 이라고 제가 했는데 수선이 있어요. 이게 보조 부분이었지 아까? 식당의 기계가 망가졌어. 그럼 수선팀이 가서 식당의 기계를 도와줘야 고쳐줘야 되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제조 부문의 상대적 비율로만 제조 이런 거 무시. 각각 무시하고 제조 부문의 상대적 비율로만 배분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말만 하고 지금 바로 숫자로 가서 볼 겁니다. 단계는요.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조 부분의 배분 순서를 정해서요. 단계적으로 배분해. 자, 그럼 위랑 지금 차이가 뭐냐면 제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과 수식을 아예 무시해버려. 근데 이거는요. 단계는요. 인정은 해. 인정은 하는데 순서 이상한 순서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순서 숫자를 봐야 돼요. 그리고 보조 부분과의 용역의 수수가 일정적으로 반영해줘. 왜? 단계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시고 그다음 3단계 일단 배분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배분하지 못함. 이게 그 단계예요. 3단계 상호는 완전히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합시다. 여러분 말로만 나와요.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보조 부분과의 용역 수수 관계 완전히 반영. 식당 수선이 식당에 갈 수도 있고 식당이 수선에 배분할 수도 있고 수선팀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다 전체를 정확하게 완전히 반영해요. 그래서 정확성이 가장 높다. 요거 말문제로 나오기도 하니까 요렇게만 체크하고 바로 가봅시다. 자, 직접 배분부터 볼게요. 직접 배분 뭐라고 했죠?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 무시. 볼까요? 자, 이렇게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원가 직접비랑 간접비 지금 우리가 1단계랑 2단계에서 했죠. 1단계랑 2단계에서 원가를 집계를 하니까요. 이렇게 식당은 40, 수선 70, 절단은 60, 조립은 70. 토탈 이 공장은 240만 원의 원가가 든 거예요. 이걸 1단계, 2단계에서 우리가 끝냈죠. 맞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돼? 보조 부분을 내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옮겨야지. 왜? 보조 부분은 사실 제품을 만드는 데는 아니잖아요. 제조 부분에 다 원가가 집계가 돼야 그걸 뭐라 한다 그랬죠? 제품으로 옮기는 거잖아. 그쵸?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원가.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 식당 부분에 요거 있는 거를 율로 해야 되는데 이 방법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직접 배분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건 계산 문제 나오는데 알면 너무 쉽잖아. 가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식당 부분에서는 수선 팀이 20명이 먹었어요. 절단 부분 30명이 먹었고요. 조립 부분은 50명이 먹었네. 수선 부분 봅시다. 수선 보면요. 수선은 식당 식세기 건조기 고치는데 30시간 들었고 절단 40시간 조립 부분은 30시간이 들었어요. 됐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들 거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식당 부분의 수선 부분도 보조 부분도 각각의 용역 수수가 있죠. 그죠? 이걸 어떻게 했는데 무시한다고. 이 보조 부분 왜? 쉽게 하려고. 쉽게 편하게 하려고.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더러우니까 배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 일단 배분 전에 일단 60, 70이죠. 요거 지금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을 옮기는 거지. 요 40만 원이나 70만 원을 어떻게 하면 봅시다. 직접 배분법에서는요 무시해버려.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이 식당 부분 40만 원을 이제 이 제조 부분을 옮기는데 아니 이 수선 부분도 60만 20명이 먹었잖아요. 그럼 사실 이 발생원가 40만 원에는 수선 부분에서 20명이 먹은 값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한다고. 아니 없애버려. 이해갔어요? 이게 직접 배분법이에요. 직접. 그냥 아예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있는 걸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무시해버린다고. 없애. 없어.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요? 30명이랑 50명만 먹은 걸로 보는 거예요. 뭐를? 이 40만 원을. 이 40만 원을 30명이랑 50명만 먹은 걸로 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 40만 원을 나눠봅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20명을 무시하고 30명이랑 50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 띄워놓고 볼까요? 이 15만 원을 안 분을 40만 원 안 분하는데 절단 부분 15만 생겨서 15만 원 어떻게 됐냐? 40만 원 곱하기 여 식당 40만 원은 요 80명만 먹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80명분의 30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25만 원은 어떻게 되겠어? 아유 쉽지. 40만 원 곱하기 80명 중에서 50명이 먹은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25만 원. 그럼 토탈 40만 원이 지금 배분이 됐죠. 이 40만 원 요거잖아. 식당 부분. 다시 사실은 원래 수선분들 20명 먹었죠?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20명 먹었잖아. 근데 이거 무시한다고 그냥 쉽게 하려고. 됐어요? 오케이. 지우고 또 봅시다. 자, 수선 부분 이제 70만 원을 이제 배분을 해야 돼요. 이 70만 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식당 부분에도 이 30시간 쓴 게 있잖아. 그냥 무시. 그냥 무시. 뭐만 40시간이랑 30시간 가지고 70만 원이 발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 요 40만 원 어떻게 됐어요? 그치 70만 원 곱하기 요 40시간이랑 30시간 가지고 발생한 원가로 보는 거죠. 사실 원래 이 30시간도 있지만 요거는 삭제한다고. 삭제. 요것도 사실은 발생이 됐지만 요건 무시하고 요거 가지고만 70만 원이 발생한다고 본 거예요. 이해됐죠? 됐을 거예요 여러분. 70만 원 곱하기 그럼 70시간분의 40시간이죠. 요게 40만 원. 맞죠? 그럼 30만 원은 안 써도 되지. 70만 원 곱하기 70분의 30이겠지. 그럼 70만 원도 배분이 완성이 됐죠. 그럼 쭉 배분하면은 115만 원과 125만 원 토탈 합치면 240만 원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배분됐잖아. 제조로 식단 부분 원가 끝났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단계 맵 봅시다. 단계는요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서 일단 이렇게 있는데 40만 원을 자 첫 번째 순서를 줘. 순서 나와. 근데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오니까 만약에 어차피 끝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어차피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배분 전 40만 원이면 일단 요거는 인정합니다. 이 식당 부분에 쓴 이 식당 부분 걸 먼저 하면 수선은 인정을 해. 그럼 20, 30, 50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볼까요? 요 8만 원은 자, 똑같이 하는 거지. 40시간 40만 원 곱하기 100명으로 되는 거지. 이번엔 중에 20명. 요걸 인정을 하는 거야. 일단은 원래 인정한 게 맞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죠? 쭉 배분을 했어. 배분을 했죠? 그럼 1단계로 식당은 배분을 했어. 이 순서는 주어져요. 두 번째로 수선 부분 요거는 무시해. 왜냐면 여러분 이게 상호배분법에서 공부하겠지만 바로 뒤에서 보여드리기만 할 건데 꼬여요 계속 순서가. 순서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요것도 여기 넣으면 다시 계산해. 다시 계속 순환 논리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요건 무시하는 거야. 두 번째는 쉽게 하려고. 두 번째는 쭉 이렇게 인데 요거 78만 원이지? 왜? 70만 원 지금 있는 것과 8만 원을 지금 배분 받았죠? 그럼 여기는 70만 원 더하기 지금 8만 원인 거예요. 요걸 또 배분을 해야 돼. 그죠? 그럼 78만 원을 배분해야 되잖아. 맞아요? 이 78만 원을 배분하는데 요때는 수선 부분은 식당에서 제공한 건 무시하고 요 40시간이랑 30시간 가지고만 하는 겁니다. 100시간이 아닌 거죠. 요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야. 단계적으로 하는 단계. 먼저 식당을 배분했으면 다음 수선하는데 다음 수선에서는 요거 무시. 완전 정확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쉽게 하려면 쉽게. 이것도 그나마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문제 요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 78만 원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7분의 4. 그래서 요거는 78만 원 곱하기 70시간이죠? 분의 40시간. 요거는 78만 원. 왜 78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 원래 있던 수선 부분과 70만 원과 요 8만 원
요게 지금 배부가 됐잖아요. 두 개 합치면 78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70시간 분의 30시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처음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쭉쭉 배분해서 쭉 다 더했더니 합치면 240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상호 배분법은요 어려워요. 보기만 할게요. 애가 y로 나야 돼. 전체 배분. 왜? 서로가 주고받잖아 지금. 서로가 주고받으면 계속 순환 논리가 생긴다 그랬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y 이렇게 보기에 그래 x로 나서 쭉 0.2, 0.4, 0 요대로 배분을 했죠. y라고 전체를. 그리고 x는 이렇게 했지. 왜? 0.3, 0.4, 0.3, 0.3, 0.4, 0.4 이렇게 해갖고요.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푸는 건데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 완전 정확하다.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올 이거 만약 나오면 풀면 안 돼. 근데 안 나와. 그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이다 라고만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단일 배부랑 이중 배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단일 배부로만 했어.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건데 단일 배부는 변동비랑 고정비 구분을 안 했죠. 우리가 식당이랑 뭐예요? 수선 플러스 제조 이 절단이라는 기계 있었잖아요. 요거 할 때 사실은 고정비랑 변동비가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한 번에 집계를 했죠. 지금 우리가 한 거야 이대로.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중 배분을 해야 돼요. 변동비는 실제 이 말로만 나옵니다. 말로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공부한 건 단일 배분인데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중 배분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 변동비는 실제 조업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고정비는 최대 조업도 기준으로 배분해. 무슨 말이냐? 변동비는 생산량에 비례하겠죠. 우리 지금 변동비 공부하고 왔죠?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변동비는 발생하겠지. 더 많이. 근데 고정비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건 최대 조업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 정확하게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문제. 그냥 말문제죠. 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떠먹이 준세포의 떠세 박세준 쌤 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